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가장 고민이실까요? 예, 우선, 전문가님께 네, 감사 인사 좀 먼저 드려야 할 것 감사 같습니다. 인사요. 네네. 여기 지금 박윤진 대표님 듣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네. 대표님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언젠가 안녕하세요. 낮 방송에서 네, 전문가님하고 임주화 전문가님이 네. 그 지인 찬스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맞아요. 그때 전문가님이 바이넥스를 추천을 하셔서. 네. 근데 추천하자마자 막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18,000원대 추천이 막 방송이 시작됐는데 19,500원에 따라붙어 샀다가 전문가님이 목표가를 23,000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25,000원에 팔았습니다. 와,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21,000원대까지 네. 다시 떨어지길래 뭐 거래량도 없이 빠져서 다시 샀다가 39,000원에 내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수익률이 한 160% 정도 됐었고요. 와.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또 몇 주 전에 제가 대주전자 재료를 또 토요일 날 상담을 받고 월요일 날 바로 53,000원에 팔았다가 43,000원에 다시 샀다가 와. 54,000원에 다시 팔고 어제 47,000원에 다시 샀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잘한 건지는 모르겠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한국경제TV를요 가장 잘 활용하시는 최고의 정말 시청자님이신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많으면 아마 우리 시장에서 자꾸만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이렇게 현명한 스마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우리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낮에는 뭐 TV 시청할 시간이 없어서 네네. 사실은 이제 전문가님 뭐 추천 종목이나 이런 거를 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네네. 밤 시간에 이제 다시 보기를 전문가님 방송이 있으면 찾아서 다시 보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믿음이 가서 했던 그 투자 결과도 너무 좋고 네, 우리 시청자님 상담해 주신 내용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정말 좋은 결과 있으셔서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종목 고민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에 또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가 이제 주식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또 손해도 좀 보고 멈췄다가 요번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대주전자 재료를 사던 시점에 3월 달부터 동진세미캠을 이제 3번에 나눠서 사서 그럼 평균 단가는 17,200원인데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이 종목은 제가 고점에서 못 팔았었습니다. 그럼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입니다. 70%요? 20%. 20%. 그러면 지금 그래도 수익 구간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또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과 함께 또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인데 그래도 대표님 덕분에 또 수익을 보셔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동진세미캠 여전히 또 우리 수익 구간이시네요.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셔야 될까요? 네, 대주전자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샀다가 고점에 매도하고 또 저점 매석 이거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요. 제가 고민 없이 이것도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진세미캠은 사실은요. 그동안에 이제 소부장 관련 대장주로서 잘 올라오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 여기까지 지금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최고점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가 못 나오고 지금 여기서 눌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여기까지가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왔다면 지금부터 이 상승 구간을 1차적인 어떤 2차적인 두 번 정도의 어떤 파동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요. 지금은 약간 여기는요. 이제 이 구간은 한 달 반 정도
고점 대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1.5개월 정도. 이 부분은 약간 제가 봤을 때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받을 때는 가격만 조정받은 조정이 있고요. 시간까지 같이 받는 조정이 있는데 이 구간은 시간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청자님께서 수익이 많이 나 계세요, 진짜. 근데 이 수익을 괜히 뱉어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매도하셔서 과감히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이 종목을 매수할 때는요, 제가 가장 좋은 이 종목의 매수 위치를 좀 알려드리냐면 28,000원 구간에서는요, 다시 한번 되살아봐도 되지만 이 구간에서 왔다고 바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도 차분히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28,000원 구간에서 시간을 좀 오랫동안 또 들이쉬고 나서 매수하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감히 좀 매도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또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네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네, SK이노베이션.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18만 5천 원이 약간 넘네요.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50% 좀 넘네요. 50%.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분이 좀 가장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18만 5천 원 약간 이상 사가지고 네. 15만 5천 원 갔다가 어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했는데 네. 얼마나 기다리면 뭐 되는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네. 상담 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 SK이노베이션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님의 마음속에서 저는 답을 좀 얻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시겠다는 게 분명히 확보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되는데 얼마큼을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어떤 질문에 있어서는요. 저는 그런 시간론에 대해서 볼 때는 제가 보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보는 지표에 의하면 시청자님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 최소한 2개월 정도는 기다리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1.5개월 정도 안에도 올라올 수 있겠지만 한 2개월 정도의 이렇게 기간 인터벌을 두시고 이 종목을 보신다면 분명히 본인의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간에서 50% 비중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비중이 좀 작다 그러면 여기 이 구간에서 좀 단가를 낮추는 매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50% 이미 너무나 큰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라고 더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요. 이 올라왔던 지난 이 레벨업 됐던 이 구간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거보다는 못한 거래량으로 지금 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들어왔던 어떤 물량들은 조금 그래도 잠겨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제가 말씀드린 1.5개월 인터벌 또는 2.5개월 인터벌 후에는 분명히 이 고점을 한 번 정도 테스트하는 구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기왕 이렇게 기다리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거 그냥 마음 편하게 좀 기다리셨다가 회사가 뭐 어떤 크게 이익이면 이 어떤 펀더멘털면 그다음에 모멘텀면서 아주 죽은 회사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핫한 2차 전지를 지금 그래도 선두는 아니지만 후발주자로서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연말에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손실 구간이셔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연말까지 조금만 더 좀 더 기다려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대안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 또 많은 종목 고민들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들 신인아 캐스터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국고처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고처 5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문자 샵 8338로 박윤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온라인 무료 특강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시청자분들을 위한 또 다른 상담 준비했습니다. 샵 8338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내주시면요. 한국경제 알파고가 인공지능으로 상담 도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NC소프트입니다. 매수가 93만 원에 보유 비중 60%입니다. 두 번째 종목 효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 7만 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세 번째 종목 넷마블입니다. 매수가 18만 6,500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마지막 종목 파미셀입니다. 매수가 23,500원에 보유 비중 15%입니다. 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네요. 93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60%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보유 비중도 많기 때문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NC소프트를 93만 원 구간에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에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셨다가 그 구간에서 지금 눌려버리니까 아마 고민이실 건데 비중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아, 비중을 어떻게 여기서 60%를 매수하셨는지 저도 이거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NC소프트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없는 회사가 아니라 저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동력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대형주들, 대형 이제 상장사들은 사실은 실적이 있어서 고통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한데요. 사실 NC소프트는요, 거기서 기분 좋게 혼자서 웃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까지 얼마나 더 4분기, 3, 4분기까지 얼마나 더 성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남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한 어떤 성장을 보여줄 때 이 회사는 세 자릿수의 올해 세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2배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이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향후에도 저는 좀 계속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이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고 아무리 좋은 실적이 좋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우리 시청자님들께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과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안다면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잘 해봐야 되는 노력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매매는 완전히 엇박자 매매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조금 반성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NC소프트 지금부터 해서는요, 저는 이제 최근에 NC소프트는 제가 어디서부터 시장에 소개를 해드렸냐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지금 이 지점부터 계속 NC소프트는 사서 매수해서 묻어두고 계속 전략을 드렸던 종목이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매도를 하고 요 바닥에선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이런 구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의 영역이지 매도의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청자님께서 워낙에 위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물려 계시기 때문에 비중도 크기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차분히 들고 계시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 저는 NC소프트 올해 100만 원을 찍을 수 있을까가 저는 관심사거든요. 사실은 100만 원까지 못 간다. 예를 들어 99만 원에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하면 뭐 쌍봉형으로 떨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올라가면 대차 한번 올라가면 쌍봉 형태로 떨어지는 건데, 그것을 쌍봉 떨어지기 전에 그래도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한번 찍을 수 있을까도 사실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좀 용기를 내시고 연말까지 꼭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연말까지 홀딩 전략으로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 7만 원에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가 지금 같은 가격이에요. 어제장에서 7만 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셔야 될까요? 네, 효성중공업 하면 최근에 뭐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달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달릴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으실 거고, 아마 이렇게 달리던 말들은 한 번에 멈추기가 힘들다. 이렇게 거대하게 올라오면 이 에너지가 한 번에 꺾기가 힘들어서 여기서 더 달릴 거라는 어떤 우리가 그런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서 매수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지금 7만 원이면 진짜 딱 매수가 근처에서 주가가 에너지가 조금 약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전략을 좀 드렸으면 좋겠냐면,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당연히 이 종목은 제가 매주 이 시간에 와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월봉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월봉에서 5개월 이동평균선이 위로 향하고 있고, 주가는 그 월봉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방향에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5월선하고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주가가 이격이 벌어지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5개월 이동평균선이면 이 고점이 7만 원대는 여기인데, 그렇다면 이격이 이만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격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주가가 쉬어가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종목을 보면 효성중공업은 아주 가파른 어떤 가격적인 조정이 나온다기보다는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7만 원이면 약간 아쉽겠지만 7만 원에서 조금만 더 수익, 예를 들어 뭐 7만 2천 원대에서 매도를 좀 하셨다가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나중에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에서는 아주 급하게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좁은 박스에 갇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또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넷마블이네요. 매수가 18만 6,500원이고요. 30%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넷마블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어제장에서 1.8%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3,500원에 마감을 했죠.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넷마블 하면요, 최근에 올라왔던 재료가 굉장히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넷마블. 그런데 이 종목도요, 아주 바닥 구간을 탈피해서 매직 구간을 돌파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급등세가 나왔는데, 3번에 걸친 어떤 급등세가 연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러니까 파동으로, 그냥 간단하게 파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상승 파동 이렇게 추세를 그릴 때 파동이라는 거는 큰 추세 파동이 있고요. 그 안에 이 파동 한 구간 안에서도 그 안에서 또 작은 잘게 파동이 있는데, 일단 잘게 제가 파동을 그어보면 이거는 5번에 향해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지금 보니까 이 5파동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파동 구간도 아니고 2파동 구간도 아닌 이런 세 번째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 부분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8만 3,500원인데 18만 6,5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좀 약간의 손실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빅히트,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빅히트 관련해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모멘텀을 상당히 좀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큰 대추세는 대파동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이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지금의 주가와 괴리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잠시만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좀 해주시는 게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엔 그래도 5개월 이동평균선이 아닌 이제 일봉에서 5일 이동평균선 좀 이탈하면서 끝나긴 했어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가 엄청나게 크게 거래가 터진 부분은 아니고, 그 5일 이동평균선 밑에 캔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캔들 자체가 엄청난 큰 캔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잘하면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반드시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반등이 나올 때 본인의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느냐가 일단 관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까지 한번 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매수가 보고 계시다가 넷마블이 본인 매수가 왔을 때는 좀 과감하게 좀 청산하고 나중에 이 종목이 더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재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에 도달을 한다면 과감히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파미셀 23,5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파미셀 렘데시비르 관련주라고 또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파미셀이 이번에 참 생각보다 그렇게 모멘텀이 크지 못한 상황에서 또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코로나 치료제, 모더나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렘데시비르, 또 이렇게 모더나 관련주제가 나오면 항상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좀 고통받는 분들이 좀 시장에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과거의 3월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들어가자면 파미셀은 정말 주가가 탄력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던 부분이 바로 여기 3월장이에요. 3월장 이래로 어떻게 보면요, 여기가
박스 같은 박스 아닌 박스 같은 이런 구간에 지금 잡혀야 합니다. 이게 몇 개월 지금 구간이냐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월 이상의 지금 박스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죠. 그런데 제가 박스 안에서도 이 안에 또 작은 박스가 보통 좁은 박스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번에 이 좁은 박스 안에 1번 박스가 있고 2번 박스가 있는데 2번 박스 안으로 내려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2번 박스 안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주가가 당분간 더 밀릴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23,500원이면 반등이 여기서 아주 크게 급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좀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도 또 다시 한번 되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3,500원에 매수하셔서 물려 있으십니다만 다행히 비중이 별로 크지 않으세요. 15%면 충분히 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2만 원을 깨는 부분에서는 2만 원 밑에, 그러니까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는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비중을 높여보셔서 단가를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낮아지면 그 단가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간다면 좀 재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신 후에 매도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실까요? GS건설이요. GS건설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예요. 네. 20%에 24,000원이요. 24,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럼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세요? 근데 이제 지금쯤이라도 팔아할지 가져가야 할지 몰라서요.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대표님 GS건설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고요. 10% 갖고 계시네요.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셔야 될까요? 아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 계신. 구간이세요, 네, 지금. 그래서 네. 비중도 크지 않으신데요. 과감하게 도려내시고 다른 종목을 더 예를 들어 건설주 안에서도 더 탄력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건설주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든지 뭔가 정부 정책에 지금 상황에 맞는 또 모멘텀에 맞는 종목들이 시장에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또 IT 종목들도 지금부터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또 선별된 것들이 있다면 괜찮을 수 있어서 저는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대표님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네.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GS건설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네. 건설 관련주 좀 어떻게 앞으로의 대응 전략 좀 보세요? 네. 건설은 어쨌든 경기를 안 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경기가 어느 정도 타고 있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부동산도 위축이 돼 있고 정부 정책도 사실은 부동산에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을 좀 펴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적 역시도 그렇게 이번에 GS건설도 실적 부분을 다 작년에 비해서 다 마이너스의 어떤 실적 역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건설주들은요 지금 모멘텀을 새롭게 가진 회사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건설주 안에서도 태양건설이라든지 네. 좀 중소형 건설주 아니면 IS동서라든지 이런 회사들은요 네. 건설주에서 조금 내용을 바꿔서 폐기물 처리 업체로 지금 거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눈부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 만들고 사업 영역을 좀 다른 곳으로 지금부터 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영역을 확대한 회사들을 좀 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 빠르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세요? SCM 생명과학인데요. 네, 38,000원에 네. 30%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지금 좀 손실 구간이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그때 부분이 좀 고민이세요? 얼마 전에 뉴스 하나 뜨면서 38,000원 왔는데 네, 저는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어요. 네, 그랬더니 또 사정없이 내려가네요. 네, 좀 그래서 매도 이게- 포인트를 놓치신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네, 많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네. 되는지 몰라서. 네, 대표님과 함께 좀 상담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셔야 되는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도 포인트를 놓치셨어요. 어떻게 좀 앞으로 대응하셔야 될까요? 손실 구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 너무 말씀을 재미있게 하셔가지고 유쾌하신 분인 것 같아요. 손실 나도 약간 이렇게 유쾌하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죄송하지만 30% 비중이면 여기서 더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리실 계획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를 원하신다면 지금 부분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렇게 되면 지금도 30%인데 이거 비중이 늘어나서 50%로 되니까 그렇게 되면 좀 부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38,000원이면 38,000원이면 여기인데요, 이 구간인데 여기까지는 이 종목이 충분히 한번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되 뭐 여력이 되시면 지금 약간 단가를 낮추는 어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다음부터는 매도도 좀 트레이딩도 좀 할 수 있는 수익이 나셨다가 아마 수익이 뱉어내신 걸로 좀 요약이 되는데요. 38,000원 구간이 하필이면 여기가 다시 한번 재차 이 구간에서 또 한번 주가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안 했는데 또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몇 번의 박스를 그리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38,000원 구간 본인의 매수가가 왔을 땐 다 그냥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이 종목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면 이런 밑에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CM 생명과학까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시간도 관계상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어 대표님 85,000원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고요. 지금 50%의 보유 비중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좀 종목 상담을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 대표적인 우리 그 드라마 제작사로 유명하잖아요. CJ 네. 계열의 뭐 대표적인 뭐 작품으로 미생, 도깨비, 뭐 시그널, 미스터 선샤인 뭐 여러 가지 정말 히트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눌려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이제 한알령의 제대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조금 약간 과거에 비해서는 꺾였다. 드라마 제작사들이 어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최근에 좀 주가의 방향도 보면은 어떤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큰 수급의 모멘텀을 받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또 한 번의 코로나가 와서 뭔가 이제 넷플릭스를 비롯한 모든 지금 이 집콕 쪽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뭐 넷플릭스를 비롯한 집안에서 OTT 관련한 컨텐츠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2분기 연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5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콘텐츠가 이렇게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하는데 주식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 주가를 상승으로 어떤 유인하는 어떤 수급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쉽게 가지 못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무엇이 원인이냐라고 봤을 때 월봉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시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문가들이 여기 나와서 네. 정말 진짜 좋은 종목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또 아니면 패널들이 나와서 또 이 좋은 종목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어디서 정말 좋은 정보를 접하시거나 하시면 본인이 관심이 있을 때는요. 매수 타점은요. 무조건 월봉을 좀 먼저 보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봉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위로 방향으로 좀 상승을 했는 종목을 꼭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종목은 상승 방향, 하락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승 방향은 아니고 옆으로 주가가 누워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건 바로 박스권이겠죠. 장기 박스권이에요. 이건 굉장히 주가가 답답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5개월 이동평균선에 올려다 놨고 5개월 이동평균선에서 더 내려가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박스권이지만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85,000원이면 본인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비중이 50%라는 거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비중 축소 또는 매도를 해서 좀 탄력이 있는 종목으로 좀 매매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지만 보유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